오늘 저희 1부 커리어 패널에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간단한 본인 소개와 그리고 본인의 직업, 하루 일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So my name's Jessica Jung. I'm actually an alumni here at the University of Calgary. My title is I work in the clinical research organization, so pharmaceutical, basically. I am currently a regulatory affairs manager there. So just to explain a little bit about my field, it's high level, the pharmaceutical industry, so drug development, drug discovery, and manufacturing for use of, in medications. So I was both in the field of actual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and also right now I'm in clinical research organization. So what my company does is new drugs that come out have to go through clinical research, so clinical trials in humans. That's what my company does, is we go globally around the world to do clinical trials in all populations. So I think what my day-to-day looks like is that because I'm in the Department of Regulatory Affairs, that means that I deal with health agencies, so regulatory agencies such as Health Canada, FDA, and we do a lot of trials in Europe and as well as APAC, so in China and also Korea as well. So I'm sure when we go into the day-to-day, there's abundance of data basically that needs to go to the regulatory agencies to get the drug approved. Usually it takes about 10 years for a drug to start development and then to get it approved. So that's kind of what my day-to-day looks like. I put in the documentations to agencies to get approval to start clinical trials.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 거만이 닥터 크리스 킴입니다. 우선 절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때 고등학생 때 이제 진로를 놓고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거만이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는 거만이가 이렇게 흔치 않은 직업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거만이가 할 수 있는 일이랑 캐나다에서의 거만이사가 하는 일이랑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는 패밀리 아이 닥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이 아프시거나 뭐 정기검진 받으실 때 패밀리 닥터 보러 가시듯이 눈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뭐 다치시거나 정기검진 받으실 때 보러 오시는 진료해드릴 수 있는 의료진에 속합니다. 제 하루 일과를 보면 되게 정기검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반 정도 돼요. 그래서 갓난 아기 생후 6개월부터 만 100세 넘으신 노인분들도 정기검진 매년 받으러 오시고요. 그다음에 백내장, 녹내장, 망막이나 각막의 질환 같은 거 정밀 검사 도와드리고 있고요.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전문의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말고도 컨택 렌즈라든지 안경 처방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루 일과가 그런 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트 정리라든지 제가 운영하는 클리닉이 2군데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사이드 쪽으로도 해야 하는 일이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받은 것도 많기 때문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알버타 거만이 협회에서 동료 닥터들 차트 평가하는 일이라든지 저희 거만이 대학 졸업하면 라이센스 exam 같은 거, 보드 exam 볼 때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거, 평가하는 거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지라고 하고요. 저는 간호사예요. 간호사는 LPN하고 RN 두 분류로 좀 나눠지는데 LPN 분께서는 2부에서 하시는 것 같고 저는 레지스터 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간호사로 일한 지는 13년 좀 더 됐고요. 여러 곳에서 일했어요. 근데 거의 외과 쪽으로 일했었고 그래서 저는 콜로렉탈 서저리랑 제너럴 서저리 앤 온콜로지에서도 일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올소피딕하고 트라우마 병동에 겸하고 있는 푸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경험은 이제 섹슈얼하고 리프로덕티브 그 건강에 관한 클리닉
거기에서도 잠깐 일을 했었는데 커뮤니티 간호사는 보통 커뮤니티 간호사나 아니면 아큐트 케어 세팅 병원 간호사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 저는 커뮤니티 쪽에서는 그 클리닉 외에 경험이 별로 없고 거의 병원 종합병원 내에서 일을 했어요. 이제 저는 병원에서는 이제 내과 외과로 나눠지는데 저는 외과 쪽으로 경험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일하는 병동에서는 그냥 플로or 간호사랑 수간호사랑 차일드 너스랑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 간호사는 보통 12시간 근무랑 8시간 근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그렇게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힘들어하시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간호사들 일하시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이제 간병인 개념이 있어서 간병인들이 자잘한 것 많이 도와주시고 그 대신 간호사분들은 여러 환자들을 맡아서 간호사 업무를 보고 그러는데 여기 캐나다에서 간호사는 보통 간병인 개념이 없으니까 간호사들이 모든 걸 다 맡아서 해야 해서 간호 도우미들과 함께 협력해서 해야 돼가지고 보통 한 시프트당에 4명, 5명 평균적으로 환자들을 4명, 5명 이렇게 맡아서 돌보고 있고요. 수간호사를 할 때는 이제 온 병동에 환자들이나 간호사들이나 이거를 이제 총 관리하면서 그렇게 시프트를 보내요. 그리고 저희 목표는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을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하셔서 이제 원래 사실상 거주지나 아니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된다면은 이제 그 디스처지 퇴원을 무사히 안전한 곳으로 하실 수 있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하고 다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퇴원 수속을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주 업무입니다. 네, 세 분 소개랑 일과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다 이제 세 분 다 굉장히 다른 분야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So for me, actually, it was a little bit of process of elimination. I was good at science, and I really like science. So I went into university, thinking I would go into the medical field. And then second year comes along, I go into a lab where they were dissecting live rabbits. I kind of fainted in that lab, and I found myself, okay, so medicine's not going to be the field I'm going into. And then I said, okay, I still love science, so what am I going to do? So I said, okay, what if I do some research? So I went to do my master's. I said, I want to, maybe we'll do looking, experiments and doing lab work. Maybe that's right for me. And then I said, after I did my master's, I said, okay, maybe that's not what I want to do either. So, and then I was like, okay, so what do I like? I love science, but I think I also love business. So what could I do to utilize those two, I guess, interests? So that's how I got into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 said, I could also utilize my science background because it's, development and science and that, but also, utilize my, I like working in a team. I, working and presenting and doing business stuff too. So that's kind of how I got into the field. And I've been working for about 9, almost 10 years now, and I really do love my job. I think that's the really most important thing that, is that I can go to work every day and say, yeah, I really do love my job. So that's how I got into this industry.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 다시 가려고 했어요. 제가 부모님이랑 6학년 때 왔거든요. 근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학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왔을 때 ABC만 알고 DEF도 모를 때 왔어요. 그래서 7학년으로 ESL에 들어갔는데 정말 6개월을 매일 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한국으로 다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귀인이 2분이 계세요. 첫 번째 분이 저 Biology 30, 생물 30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세요. 그 선생님이
저는 12학년 때까지는 생물은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흥미를 별로 못 느꼈는데 바이올로지 30를 되게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해부학이라든지 반대로 해부학이라든지 생물학에 관심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는 귀인 첫 번째 1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 눈 검사해 주셨던 거만이셨어요. 그래서 안경을 9학년 때부터 제가 쓰기 시작했는데요.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해준다는 거에 되게 흥미를 느꼈어요. 그리고 안경 써보시거나 이제 렌즈 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미소가 저절로 나와요. 안 보이는 걸 이렇게 썼을 때 그런 걸 느꼈을 때 되게 멋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12학년 때 생물학, 해부학을 이제 메디컬 필드 쪽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을 때 안과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갖게 해주셨던 거만이가 저한테는 긴 두 번째고요.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좀 많이 막막했어요. 메디슨, 덴티스트리, 파마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때는 제가 I'm dating myself here, but there was no YouTube, there's no Google, there's no information on the internet. 그래서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하고 뭐 이렇게 정보를 찾는데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직업이랑 그냥 가서 보는 거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만이 저 눈 검사해 주셨던 거만이께 여쭤봤어요. 그냥 무작정 저 와서 봐도 되냐고. 이 필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봐도 되냐고 해서 그분께서 다행히 반나절 와서 잡 샤로 같이 보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봤을 때 환자로 가서 진료를 받는 거랑 제 3자로 가서 이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환자를 진료할 때 어떤 기분인지 그거를 이렇게 3자로 봤을 때 좀 이런 직업도 내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이제 연락도 해서 인턴으로 이렇게 일도 해보고 가서 보고 수술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쪽 일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는 특이하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왜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한 길만 보고 걸었어요. 저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다른 꿈이나 이런 쪽은 거의 생각도 한 적도 없고 그냥 간호사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어렸을 때는 좀 허약했었어. 병원을 좀 들락날락 거렸던 경험 때문인지 그래서 뭐 그런 분 이렇게 아픈 사람 도와주는 분들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기억하는 제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간호사가 되고 싶었고 다행히 이제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좋은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어디에서 살았든지 간호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외과로 빠지게 됐는데 원래는 소아과 간호사를 하고 싶었는데 소아과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대하기에는 아이들 상대로 제가 일을 하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들을 상대하기가 애들은 괜찮은데 부모님들을 상대하기가 좀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이제 성인 병원에서 일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외과는 학생 때 실습을 했는데 우연찮게 그 아주 좋은 기회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된 적이 있어요.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장 쪽으로 수술하는 분이 허락해 주셔서 참여해가지고 구석에서 앉아서 봤는데 좀 그냥 굉장히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달랐어요. 서로 진짜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진행했다가 나중에는 장을 이렇게 수술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막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냥 막 마구마구 집어넣고 그냥 끝 이러는데 솔직히 좀 놀랬거든요. 환자들이 깨어나서 아픈 게 당연하겠다. 이게 다 자리를 다시 잡아서 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게 좀 더 흥미롭게 되기도 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외과 쪽으로 빠지게 돼서 거기서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세 분 모두 이제 직업만큼이나 거기까지 도달하시는 길도 다 다르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럼 현재 하시는 일에서 직업에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부분 그리고 가장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what I like most about my field is that it actually never really gets boring. You can be in so many departments. You can b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You can be doing testing. You can be doing document review. You can be doing like business presentations. It's just so diverse. So I actually changed department 3 times while I was working, and you're very free to move around and learn different kind of tasks and whatnot. So I think that's where I like my job the most. Second, obviously financial security comes with that, and also third is the structured work-life balance that I have. I work 9 to 5, weekends off. So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not a lot of people have at this moment. And I think this is a pro and a con, but I do travel a lot. I don't know if that's something that interests people, but I do get to travel all around the world, doing presentations and meeting with regulatory agencies. So that's also a thing I do like. And then what I don't like least about my job is that, so there's this big misconception of pharma. That we're money grabbers, that we don't think about the patient, but really a lot of the industry is very giving. They do think they want to have the patient's best interest at hand. So I think it's that misconception about pharma that bothers me the most. But also, and then the second thing is Calgary is relatively new to biotech. There's not a lot of biotech companies. There's maybe less than 10. So I had to actually start my career abroad. I had to start it in Korea, and then I had to go to Toronto to get more experience. But that's changing now. I think there's, within the last 3 years, there's more than 10 new biotech companies that have started in Calgary. And I'm also making it one of my goals to work with the companies I work with to get internship programs and, co-ops here in Calgary as well, because I know there's such good people and good workers and good individuals and students that can, provide, input into our company. So I think it's going to change, but as of now, compared to Vancouver and Toronto, there's not many opportunities. So. 제가 졸업하고 진료를 시작한 지 이제 17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봤을 때, 되게 제가 하고 있는 일, 왜 좋아하고 있는지, 왜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돼서 되게 좋았어요. 제가 이 일을 좋아하는 걸 생각했을 때 3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료진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 이렇게 필드를 봤을 때 안과 쪽이 되게 깨끗한 편이에요. 청결한 쪽에 속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피를 많이 안 봐요. 두 번째는 보람된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하고 아프신 분을 낫게 한다는 그 점이 저한테는 되게 보람된 일이고, 그 결과를 좀 빨리 봐요, 안과 쪽은. 그래서 눈이 다쳐서 오시는 분, 용접 일을 하시다가 쇠가 눈에 이렇게 튀어서 눈에 박혀서 오시는 분 굉장히 아프거든요. 우리 몸 중에 신경이 제일 많은 곳이 이 각막이에요. 그래서 다래끼가 나셔서 오시는 분, 각막염, 결막 그런 게 오셨을 때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면 대체적으로 되게 일찍 빨리 나으세요. 그래서 1주일, 2주일만 돼도 금방 나으셔서 오셔서 선생님이 처방해 주셔서 금방 나았어요. 이렇게 더 걸어오실 때 되게 웃으면서 오세요. 그런 일을 할 때 되게 많이 보람되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3번째로는
work-life balance 그게 워라밸이 요즘에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직업, 그러니까 고등학생분들이든 대학생분들이든 생각하셨을 때 저희 일이 flexibility가 되게 좋아요. 일하는 시간이나 요일이나 그런 걸 정해 놓고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고 on-call이라는 게 많이 없어요. emergency라는 것도 가끔 이렇게 저희가 뭐 병원에 보내드리기도 하긴 하지만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저희 선배님들 70년대 졸업하신 분들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보시면 남성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저희 반에는 거의 50대 50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optometry나 이제 거만이들 보면 제가 듣기로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을 키우는 엄마거든요. 그래서 이 work-life balance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의 하나예요. 안 좋은 점을 꼽자면 아무리 의학이 이렇게 발달이 많이 돼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시력을 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을 때 그게 뭐 망막 박리가 되셔서 너무 늦게 오셔서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다시 회복이 되지 않으시거나 황반 변성증 때문에 이제 시력을 점점 잃으시는 분들을 볼 때 그런 뉴스를 전할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죠. 예. 간호사 일하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좋은 점은 이제 항상 많은 일들이 생기고 되게 버라이어티한 게 이제 오피스에서 앉아서 일하시는 그런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씩은 이렇게 슬럼프가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맨날 같이 앉아서 하는 일이 똑같고 반복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낙천적인 분들도 한 번씩은 슬럼프가 온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뭐 그럴 새가 없고 매일매일이 다르고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들이 있고 이러니까 지루할 틈이 없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요. 뭐 보람을 느끼는 거야 뭐 당연한 부분이고 간호사는 이제 풀타임들도 많지만 파트타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쉬는 날들이 좀 많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벌이에 비해서는 좀 더 쉬는 날들이 좀 더 많을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간호사랑 일을 바꿀 수 있는 간호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쉽게 바꿔서 일을 뺄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또 비슷하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간호사들 뭐 휴식 시간도 못 갖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뭐 이런 루머들이 있는데 그거는 루머가 아니라 진짜고요. 예, 그런 상황들이 꽤 많이 있고 이제 시프트가 끝났어도 남아가지고 뭐 채팅이라든지 이런 거 밀린 거 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체력적으로가 많이 힘들죠. 이제 환자들 들고 밀고 옮기고 이런 일들도 많고 이제 사람들의 뭐 분비물이라든지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매일같이 상대를 하고 예, 그래야 되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프트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을 좀 더 쉴 수 있는 날이 많은 건 좋지만 대신 오후에도 일해야 되고 야간에도 일해야 되고 많은 간호사들이 오전에 일했다가 오후에 일했다가 또 야간에도 일했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힘들죠. 이제 경험이 많은 간호사들은 조금씩 건강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요. 힘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래 서 있는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단점이죠. 세 분 다 워라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되게 중요하게 다들 생각하시는 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해서 다들 터치해 주신 것 같은데 각자 이제 본인의 분야에 대한 전망, 이제 취직 가능성이나 뭐 장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I think if you graduate university, in science, getting into the pharmaceutical field is I don't want to say easy. I'd say that's the prerequisite for you to get in. So, if you have a degree in any kind of science field, and I think also if you're interested, it's very important that you know which department you want to go to, what kind of experience you need to get into the industry, if that is something for you. And also, I think the
biggest thing is getting your foot just in the door. You know, the internship is so critical, or you know, getting your first job is so critical. And I think that's the only real employment, I guess, hurdle you have. But after that, once you get your foot in the door, you're working in industry, the possibilities and the jobs are just, there's so many. Right now, I mean, even because of COVID, because everything is remote, I work remotely. I work from home. So there's just, and I work for a US company. So there's just so many companies out there, not just, you know, within Calgary, but within, you know, the whole world even, that you can apply to and get a job. So there's lots of jobs out there for if you want to be in pharma or clinical research. 모든 분들이 눈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안과는 힘들진 않아요. 이렇게 잡을 찾는 건. 학교를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거만히 이렇게 대학을 보면 캐나다에는 2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몬트리올 대학에 있는데 거기는 퀘벡 위주로 받아요. 불어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는 생각도 못했고요. 불어를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워털루 대학이에요. 워털루 대학에 있는 거만이 대학인데 제가 다닐 때는 65명씩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늘려서 1년에 90명 받아요. 캐나다 전체에서. 그래서 힘들지만 들어갈 수 있다면 저도 들어갔으니까 예.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거만이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워털루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미국에서 다니신 분들도 많아요. 미국에는 학교가 23군데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워털루 대학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거만이 대학을 나오셔서 오시는 분들도 거의 지금으로 봤을 땐 반이에요. 그래서 특히 코비드가 시작되고 나서 안에서 보내는 시간, 스크린 타임 you're working remotely, so 스크린 타임도 많아지고 근시가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프로젝션을 보면 2040년이 되면 인구의 전체가 근시가 생겨요. 그래서 근시가 생기시는 분들을 보면 녹내장이라든지 백내장, 그러니까 안과의 질환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 수요가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잡을 찾는 거는 공부 만약에 이쪽에 관심 있으셔서 공부하시고서 나오시면 힘들진 않을 거예요. 예. 간호사들은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항상 부족하다고 하고,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하이어 프리즈가 내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도 하이어를 안 하겠다고 동결을 한 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건 간호사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이제 정부 측에서 돈을 세이브하려고 그래서 내려진 거라서 그 기간에는 이제 그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간호사에 충분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그때를 제외하고는 취업이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간호사는. 그리고 현재는 코비드 때문에 또 고용이 굉장히 쉬워졌었고요. 한동안은 정말 저희 병동만 해도 인터뷰도 안 보고 그냥 간호사다 그러면은 그냥 들여보냈었고요. 그리고 남자 간호사들은 여자분들보다 훨씬 들어오기가 쉬우세요. 이제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남자분들이 필요하실 때가 있으니까 아직 너무나 좀 여초 직업이어가지고 남자분들께는 훨씬 더 쉽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계속 간호사들 임금을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간호사들 수요를 줄인다든지 이거를 계속 눈치를 보면서 시도를 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에서 그런 게 좀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코비드 기간에서 또 그게 한번 크게 터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어느 직장이든지 그런 리스크는 있는 것 같고, 다른 종류겠지만 있는 것 같고, 대신 간호사는 어디 캐나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 릴로케이트를 한다도 해도 새 직장을 찾기가 다른 직장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오늘 학생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부모님들도 당연히 많이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네, 한마디 조언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걸 해주실지? So I think the biggest
I guess, advice I could provide is that if you are really interested and it's something that you want to do, is to get experience in it and to get, there's so many courses that are not within your school. If you want to do project management, you can get your project management certificate. If you want to do manufacturing or you want to be in quality, there's GMP courses that you can take. There's just so many things you can do extra to make your resume look good. And like I said, I think it's the first step of getting that experience, whether it's an internship program or your first job. That's where you really need to kind of put your efforts in. And I think, getting experience as a student and getting, more exposure, that's the best advice I can provide. And also do your research, I think. Like I said, it's not just Calgary that has jobs. There's so many jobs and so many internship programs at every single pharmaceutical company and clinical organization. So look into those, make sure you apply. And I think that's the best advice I could give. 저도 가끔 이제 환자분들 진료할 때 제 쪽 일을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물어봐요. 왜 이쪽에 관심이 있냐고. 지금 시대가 명예나 돈으로 뭐 이런 메디컬 필드에 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도 놀라는 답이 돈 많이 벌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험을 되게 여러 군데, 그게 volunteer 이렇게 뭐 봉사활동이든 일을 하든 뭐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오더 받든 그런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등학생 때 뭐 그런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대학생 때 그런 이런 경험을 쌓으면서 이쪽 일이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개인 전화번호 드려요. 이메일도 드려요. 그래서 정말 관심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 잡샤로 와도 괜찮아요. 이렇게 제가 하는 일 와서 보고 이게 정말 본인한테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누구든 어떤 거만이든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경험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람 대하는 일이 되게 다들 아시겠지만 힘들어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본인만 생각으로 막 이 직업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제 간호사는 단순히 뭐 다른 직장도 그렇겠지만 뭐 공부를 잘해서 벌이가 좋다고 들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 될 수도 있다는 조언을 저는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드리거든요. 간호사는 이제 못 볼 것도 많이 봐야 하고 하기도 해야 하고 하는 직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저도 학생 때 이제 실습 나가면은 처음 실습에 나갔을 때 환자 상처 상태를 실제로 보고 기절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만두고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한국 분들은 제가 간호사들을 뵈면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여러 뵀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한국 분들은 모두 다 이렇게 친절함과 상냥함 그리고 겸손함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성향이 몸에 배어 있으신데 그런 성향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환자들한테는 너무나 좋지만 환자들은 사실 착하기만 한 간호사보다는 되게 자신감 있고 자기의 몸을 만져도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감을 주는 간호사들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염없이 그냥 겸손하기만 하고 그러면 오히려 환자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직업 자체가 조금만 뭐 잘못해도 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담대함과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이나 환자분들하고 부딪힐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키우시셨으면은 그런 조언을 항상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경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다 그러면은 조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분야 안에서 조금 더 경험을 쌓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을 좀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까요? I think that's a really kind of broad question to ask. Like I said, because each interest and department is so unique, and instead of, I think, me providing you with a guideline, I think it's important to know the person and provide advice like that. So I do have my business card as well. I can provide that to anyone who's interested, and we can discuss, further of what you think is going to be better for you, and advice I can provide to get into the field. So. 저희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위에 거만이 클리닉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이거든요. 비하인드 씬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닥터분이랑 이렇게 네트워킹도 할 수 있고 나중에 거만이 학교를 들어가려면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어디 뭐 메디슨도 그렇고 덴티스트리도 그렇고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reference letter거든요. 근데 그거는 같은 일, 거만이한테 받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어플라이 할 때. 아, 이분은 내가 같은 동료로서 일해도 성향도 좋을 것 같고 맞을 것 같다. 이 직업에 적합할 것 같다라는 그런 레터를 써주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면 되게 나중에 들어갈 때 되게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클리닉에서 일하는 방법, volunteer 하는 것도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예.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간호사 레지스터 너스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원하시면 저도 가능하고요. 저는 한국 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등록 조건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레터도 과목마다 그냥 선생님 붙잡고 써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쓰든지 안 쓰든지 받아두는 게 낫지 없는 것보다는 그러고 그냥 뭐 성적이 잘 나왔대 이 선생님 나를 좀 잘 보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써달라고 받았고요. 그리고 그게 근데 나중에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봉사도 하고 레퍼런스 레터도 받고 저는 그래서 모을 거 다 모아서 사실 대학교를 퀸스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퀸스 대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졸업은 여기서 하기도 했는데 간호사는 굉장히 뭐 명문대 이런 게 굳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대학을 나오든지 근무 조건이나 환경이나 다 똑같은 곳에서 일하게 되고 뭐 나중에 마스터를 한다고 해도 굳이 뭐 퀸스 대학 뭐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마스터 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좀 돈만 더 들고 그러느니 차라리 그런 캘거리 대학도 아주 좋아요. 간호사는 게 예.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병원 도우미를 했다가 3학년, 4학년 때는 이제 언더그레드라든지 그레이주에이트 널스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험 되게 추천드려요. 굉장히 나중에 정식 간호사가 됐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10년 앞을 내다봤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 거고 우리 분야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In 10 years. So I think the industry itself is not going to change that much. But what I do see is that instead of taking 10 years for a drug now to get approved, we saw the COVID vaccine and any other treatment medications for COVID go through the process within 2 years. So I think now, because we have that experience, it's now just going to be a matter of time for us to speed up the process. And I think that's where I see this industry going in 10 years. I also see that there are so many more drugs to be discovered. And every single year, we have more than 100 new drugs get approved around the world. That means, one day we can find a cure for cancer. We can find a cure for, orphan drugs. There are so many opportunities, and I think that's what
I work for is that, seeing that new drug come into the market, seeing people getting cured. So I think that as well. And for myself, I think I see myself in 10 years, I'm still within the industry, but I always have paths to go to. I can go to a health regulatory agency. I think that's something I want to do personally, working for Health Canada. Also within the department, you have, as time goes on and you have experience, you can be a consultant. You can also make your own company. You can really open your own biotech company as well. I don't know if I'd be doing that, or you can just work up the ladder, the corporate ladder, become VP, become within the company itself. So. 10년이라 되게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10년이. 근데 저희 하는 거만이로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약을 처방하는 것도 그렇고 시술할 수 있는 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10년을 내다봤을 때 제 꿈은 지금 캘거리에 한인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해드리는 분들 중에 한국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아직 거만이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한인 거만이가 제가 이제 캘거리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저 말고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분 더 계세요. 그래서 한인분들이 이렇게 accessible하게 올 수 있는 클리닉을 지금은 제가 노스하고 노스 이스트에 있지만 쿼드런트에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꿈을 가져봅니다. 저는 질문들을 받아보고 사실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는데 10년 뒤에 이러면서 근데 저는 여러 병동들을 돌아다녀 봤지만 나름 지금 근무하는 곳이 제일 그냥 맞는 것 같고요. 아직은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은 없고 저도 이제 뭐 손목이 발바닥이 어깨가 막 이러니까 이제 수간호사가 정신적으로는 좀 스트레스풀하지만 어쨌든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막 이렇게 힘을 많이 쓰진 않아도 되니까 10년 후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간호사들을 보면은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 되고 제가 이거를 뭐 보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데 그 나이 드신 간호사들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간호사 보면은 저희 간호사들 살기로서 그래요. 크럼피하고 크랭키하고 네, 그래서 좀 저도 점점 막 이럴 때가 있는 거를 느끼니까 약간 자기 개발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싶고 또 제가 이제 자기 개발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점점 이제 죽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무뎌지는 것 같은 게 느껴져서 겁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환자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슬퍼하기보다는 먼저 페이퍼워크 걱정해야 되고 누구 연락하고 걱정해야 되고 이제 돌아가신 분 시체 처리 걱정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슬퍼한다고 해도 다른 환자들 앞에서는 또 웃으면서 아무 일 없듯이 하고 그래야 되니까 점점 그런 쪽으로 좀 무뎌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쪽으로도 좀 자기 자신을 좀 개발하면서 그런 걸 집중하면서 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인 사회에 이렇게 봉사하고 이러는 거 기회가 있으면은 또 참여하고 싶고 그러면서 살 것 같아요. 3분 오늘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